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무난한 시장이 좀 됐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흔들리나 싶더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각각 좀 지켜줘야 될 구간들, 좀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런 구간들은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HLB 어쨌든 최근에 허위공시 논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우리 이제 주가의 손실에 대한 아픔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지킬 것이라는 우리 진 회장님의 의견, 그 다음에 진 회장님의 그런 어떤 포부로 인해서 일단락했죠. 일단은 주가를 좀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도록 막아놓긴 했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도 더 무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완전 내비추고 계신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 우리가 원래 오너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항상 합니다. 그 경영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경영자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우리가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은 좀 있는데, 그래서 오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뭐 사실은 뭐 좋지 않은 이슈가 뜨면은 굉장히 뭐 하한가는 진짜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매매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개별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때 저도 그 종목은 진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사고 싶어요. 진짜 지금은 때가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진짜 좀 때가 돼가지고 임상에 대한 어떤 진짜 좋은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상 데이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전 세계 최초로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은 뭐 일부러 오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값이라는 건 사실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 입에서 추천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한번 내가 사고 싶다 싶으면 그 종목은 한번 사볼까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뭐 이제 금융주, 신한지주 정도는 제가 보유를 좀 했었는데 신한지주도 중간에 그냥 매도를 다 했고요. VIP 회원님들께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를 다 했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진양곤 회장님과 뭐 아는 사이거나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아무 연관이 없는 정말 중립 입장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통해서 보셨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HLB 같은 경우에 허위공시 논란으로 주가가 폭락을 보이고,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팔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바람에 팔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무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 위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신주 배정일 기준이 오는 이제 3월 16일이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일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카드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죠. 진양곤 회장께서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대한 보상 차원이다.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 가치 제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에 발생된 이런 피해에 대한 어떤 주주분들에 대한 회사가 배려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번 증자로 265억 원과 235억 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번 무상증자 이후에도 추가 무상증자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회사는 이와 함께 신약 허가 신청, 자, NDA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HLB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이다. 자, 말기 위암 치료제로 NDA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글로벌 간암 1차 3상, 그 다음에 선양낭선암, 저 이거 옛날에 발음 어렵다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선양낭성암. 자, 1차 이상, 위암 2차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있고요. HLB그룹의 현금 보유 규모는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처음에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길래 사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걸 파악하기 전에는 아니 신약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 주주들을 한번 입 막겠다고 무상증자 해놓고서 나중에 유증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 생각을 했는데 현금이 꽤 있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증자에 사용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HLB그룹은 올해부터 항서제약그룹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된다. 신약이 가시화되고 로열티 수입이 확정되는 올해가 성장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혀줬죠. 그래서 컨센에도 어느 정도 그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HLB 보시면은 컨센에도 매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2021년부터는 22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적인 부분의 개선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해일 것 같고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물론 메인 파이프라인이기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그 회사의 오너 또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너도 그냥 기업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진은 마음에 안 들고 뭐 보유는 하고 싶고 이거는 좀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 뭐 물론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저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경영진 또한 오너 또한 우리가 기업을 같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부 어떤 항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인지를 좀 하시면서 사실 너무 뭐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과정만 놓고 보고 최근에 이런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한 대처와 대응은 그래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는 기업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라도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위공시 논란에 대한 거는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그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돈을 벌고는 있다. 이제 슬슬 그렇죠?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항목 중에 하나예요. 로열티가 됐든지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지 그 다음에 라이센스 하우스라든지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좀 적용이 되면은 그래도 슬슬 뭔가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지금 수급 상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가 좀 이어지고 오늘도 좀 소폭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좀 유입이 될지도 한번 꾸준하게 모니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이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씩 조금 체크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는 조금의 여유가 되시면 단기적인 매매들도 한 번씩 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쿠쿠홈시스 이런 종목이라든지 자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쿠팡 쪽으로도 같이 엮여 있기도 하죠.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나 급등을 보였었는데 정확하게 9시 52분에 딱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죠? 9시 50 딱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수익 실현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MVH 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어제 뭐 장중에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중간에 조금 뭐 손절을 한 종목들도 있어요. 한네트도 1200원 접근했다가 만원 손절 치고 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인 종목들도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팜스토리 같은 것도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팜스토리 이 종목들도 우리 VIP님들 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잘라내실 분들은 잘라내셨는데 또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또 챙기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뭐 5% 4%또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고 팜스토리 16% 가져가신 분도 있으시고 구형테크 뭐 제일제당 원익 팜스토리 동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수익을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단타로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금 인증 올려주신 분도 하락장을 이기는 방법은 역시 단타가 최고네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아무튼
실적주는 실적주대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단타대로 이렇게 좀 적응을 하고, 또 우리 지금 무료방을 제가 오픈을 해드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브리핑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나 진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면서 뭐 열심히 브리핑해 드리는 이런 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 물론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영업적인 부분으로도 어떻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좀 참고해 보시고 또 공부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래 적혀 있는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에, 영상 댓글에 보시면 카톡방 참여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내서 한번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 내봤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